17년 전에 그 사회복지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복지사. 예. 약 3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사회복지사 바람이 막 불 때, 그 사회복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복지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저희 나라도 이제 그럴 때 갑자기 이렇게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신종 직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사회복지사를 하면 평생 먹고 사는 거는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병원에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병원에서 6년 정도 근무하고 있을 때 이제 운명이 한 남자를 만나게 되죠. 그 목포에서는 조선소라고 해서 배를 만드는 곳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만드는 곳이 있는데 배를 만드는 회사에서 총무로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 저는 병원에 있고 남편은 이제 총무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병원을 이렇게 드나들다가 서로 알게 되었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임병욱 본부장님 여러분들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정말 처음에 봤을 때 조선소에 근무하는 사람처럼 안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선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흙이 좀 묻어있고 이렇게 털털하고 굉장히 끼지지하잖아요. 근데 임병욱 본부장의 모습은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참기름병에 넣었다 뺀 사람 같이 생겼다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반질반질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조선소를 근무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고 이제 만나게 되어서 결혼까지 약속을 하고 이제 청첩장까지 다 돌렸어요. 청첩장까지 다 돌려서 이제 결혼할 날짜를 한두 달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정말 충격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사표를 냈대요. 사표를. 여러분 회사의 사표를. 그래서 조선소에 근무하면 결혼해서도 먹고 사는 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던 남자가 사표를 냈다 하길래 그러면 다른 일을 준비해놓고 사표를 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설마 다단계일 줄이라 생각을 못했죠.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이 있냐, 뭘 할 거냐라고 했더니요. 쭈삣쭈삣하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업을 한대요, 여러분. 사업. 여러분 사업. 그래서 사업 그렇게 들을 때 어때요? 그럴싸하잖아요. 회사의 총무보다 사업이 낫고 사장이 낫잖아요. 그래서 사업 그래 좋겠네. 앞으로 그러면 사업을 하면은 나는 사업가의 부인이 되겠네라고 하고 믿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었고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보고 한 번만 따라가재요. 이제 세미나죠, 여러분. 한 번만 따라가재요. 퇴근하고 병원 퇴근하고 6시에 병원 앞으로 차를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한 번만 어디 갈 데가 있다라고 하고 데려간 곳이 바로 다단계 세미나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들으면서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 나이가 지금 51예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 세대가 아니에요, 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뭐 접해보지도 않았었고 저희 집에 네트워크 제품을 써보지도 않았었고 했기 때문에 들었는데 굉장히 생소했고 제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 책을 보거나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았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저는 전혀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뭐지 라고 듣고 들어니까 괜찮더라고요. 괜찮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괜찮겠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그게 다단계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못하지? 왜 말을 이렇게 시원하게 말을 못하지? 하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힘든 이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더 엄청난 소리를 해요, 남편이. 병원을 사표를 내고 같이 하죠, 여러분. 병원에 사표를 내고. 그래가지고요. 신혼 때 여러분 잠을 안 재요, 저를. 잠을 안 재우고 내일 사표를 내라. 싫다. 그러면 일주일 기한을 주겠다. 일주일 있다 사표를 내라. 싫다. 그럼 한 달 기한을 주겠다. 한 달 있다 사표를 내라. 매일 싸웠어요. 매일. 싫다. 안 한다. 그렇게 한 3개월 복귀니까 여러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졌죠. 사표를 내고 이제 둘이 부부 사업자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정말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이었지만
그냥 성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성실하게 했었고 꿈을 쫓으면서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들이 말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한 3년을요. 정말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캐리어에 그 짐을 이렇게 여행용 가방에다가 옷가지라든가 제품을 넣고 서울로 가서 그 찜질방, 그때 시대에 막 찜질방이 막 생기기 시작해가지고요. 그 찜질방에서 일주일씩 숙박을 하면서 그렇게 고객을 찾으러 다니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미치긴 미쳤었나 봐요. 왜 그러냐면 찜질방에서 숙박을 하고 누군가 만나러 가잖아요. 그죠? 근데 뭘 했냐면요. 찜질방에서 숙박을 하고 나와서 그 찜질방에 가까이 있는 사무실 센터, 우리가 하고 있는 회사에 센터가 다 있었어요. 서울에도. 그러면 그 센터에 오라고도 하지 않는데 누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 센터에 가서요. 조회를 참석해요. 조회를. 그래서 조회 아침에 8시 반, 9시까지 가서 조회를 참석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쪽에 서가지고요. 사원을 외치고 아자아자 화이팅을 하면서요. 열심히 거기서 외치고 나서 그리고 뭘 하냐면 현장으로 갔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또 하고 또 찜질방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근처에 있는 센터 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센터 가서 거기서 또 구호 외치고 아자아자 화이팅하고 또 현장 가고 이렇게 하면서 미친 듯이 한 3년을 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이 자리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겠죠. 실패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답은 성공자냐 아니면 실패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최고 직급 바로 아래 단계까지 가고 저희가 접었어요. 네. 우리가 말하는 연금성 소득이라고 하는 게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사람을 잡으러 다녀서 사람을 잡아오면 그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침입비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첫 달은 수당이 돼요. 근데 또 사람을 잡아오지 못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꽝꽝꽝. 또 베팅을 쳐서 또 직급을 가요, 또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달은 또 수당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또 하지 않으면 어때? 또 꽝꽝꽝. 그러니까 한 달 벌어서 몇 개월을 먹고 살고 또 한 달 벌어서 몇 개월 먹고 사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리스크는 커지고 또 아 이건 아니야라고 제 마음속으로 답을 얻었을 때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파트너들이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제 우리 이게 아니다, 이 길이 아니다.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이제 접고 다른 길로 가자라고 하는데 파트너들이요 조금만 더 해보겠대요. 그래도 조금만 더 해보겠대. 그래서 어땠냐면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도저히 나 살겠다고 그 파트너들을 놔두고 나만 살겠다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분씩 한 분씩 다 집에 돌아가게 다 하고 나서 마무리까지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저희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더 리스크가 컸던 것 같고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함께 했던 식구들이 나중에 저희들한테 원망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네 당신 때문에 내가 이걸 해서 그랬다라는 그런 원망은 안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접고 정말 세상에 가장 슬플 때 뭐예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성공해 보겠다라고 만천하에 선포하고 만천하에 알렸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하고 돌아섰을 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낯을 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지?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면 너 그거 계속해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지?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고요. 세상 밖에 나가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 저녁이 되면 혼자 둘이 머리를 맞대고요. 교통사고를 나서 죽어볼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둘이 밤마다 정말 의논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약을 먹고 죽을까, 교통사고 나서 죽을까.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상대한테 못할 짓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 또 생각했어요. 또. 그러면 교통사고는 안 돼. 그러고 밤마다 둘이 인생에 정말 희망이 없이 그렇게 하면서 보내고 있을 때 저희를 살려준 또 때가 살려준 게 뭐였냐면 그때 뱃속에 저희 아들이 생겼어요. 성공해서 아기를 낳겠다라고 하고
결혼해서 아기도 갖지 않고 미쳐서 3년 동안 했는데 그때 지금 저희 아들이 고3인데 그때 뱃속에 저희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는 못할 짓 하면 안 되지 않겠냐 하고 다시 이제 살아보자 하고 남편은 다시 조선소로. 저는 그때 세 가지 직업을 여러분 고민했어요. 세 가지를 놓고 직업을. 직장을 다녀서는 빚을 갚을 수 없겠더라고요. 빚을.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내가 뭘 할까 하고요. 세 가지 직장을 제가 이제 골랐어요. 하나는 뭐냐면 목욕탕 때밀이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골프장 캐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학습지 교사였어요. 이 세 가지 직업을 놓고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것도 한 만큼 벌겠더라고요. 그리고 세금 안 내는 돈이잖아요. 그죠? 골프장 캐디도 세금 안 내는 월급을 벌면서 내가 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지 교사도 그때 당시로는 이렇게 학습지가 호황기였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 더 큰 소득을 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직업을 넣고요. 고민하던 끝에 저희 아들이 이제 태어나서 그때 아주 피떡일 때 갓난아이였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어딘가에 맡겨야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직업은 이 아이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타임이기 때문에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세 번째 직업이어서 학습지 교사. 학습지 교사는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 맡기고 이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10년을 제가 했어요. 10년을. 근데요, 얼마나 마음으로 울었던 적이 많아요. 어떨 때 울었냐면, 우리 애는 다른 사람 손에 맡겨놓고, 다른 집 아이들을 가르치러 집집마다 막 다녀요. 그러면 이렇게 저녁이 돼서, 여러분 석양이 막 지고요. 이렇게 집집마다 들어가면 밥을 하는 냄새가 나요. 밥 짓는 냄새. 집을 들어가면, 이제 가족들이 저녁을 먹는다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엄마, 아빠,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밥을 지어서 막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수업을 들어갔는데 밥상을 차려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때요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10년 동안에 저희 가족들하고 그 밥을 먹어보지 못했어요. 왜? 그 시간엔 저는 수업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아들만한 나이가 있는 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은 지금 어린이집에 맡겨서 선생님 손에서 이렇게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다른 집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볼 때요.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제가 놓을 수도 없었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빚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빚을 갚으려면 제가 그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만족해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을 했거든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선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하게 돼요. 선택. 내가 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지, 내가 하기 싫은데 일을 하는지 할 때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일이 좋아서 하고 싶어서 이게 아니라 환경아 너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야, 운명이야 라고 하는 처지더라고요. 제 처지가. 그럴 때 저와의 싸움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꾸 여러분 어때요? 머릿속에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이렇게 더 슬퍼져요. 그죠? 굉장히 우울해지고요. 굉장히 슬퍼지고요. 그냥 사람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즐겁게 하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끔 하려면 어떻게 할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요. 제가 수업을 가서 학습을 하는 그 아이들을 예뻐하기 시작했어요. 예뻐하기. 그냥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예쁜 눈으로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요. 일이 즐겁고요. 행복하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훈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안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하는 빠져나올 구멍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게 최선이고 최상인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습관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10년 정도 하고 있을 때 또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죠, 여러분. 그죠? 어느 날 남편이 또 그 감자라면이었어요. 여러분, 감자라면 두 봉지를 달랑 들고 집으로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다단계는요, 여러분, 냄새가 나요. 여러분, 다단계는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가 나냐면, 광고를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매스컴에서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처음 본 제품이에요, 여러분. 그죠? 다단계 냄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처음 본 제품이고 내가 접해보지 않았던 브랜드고 처음 들어본 회사예요. 그게 저는 그 감자라면 2봉지가 남편이 가지고 들어오더니요. 아, 감자라면 아주 맛있는 감자라면을 가져왔으니까 끓여 먹재요. 저보고 한 봉지씩 사이좋게. 그래서 왠지 이렇게 설레발을 치는 모습이요. 옛날에 10년 전 그때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때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 설레발 치는 모습하고요. 너무 비슷한 거야. 그래서 냄새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물어보기도 싫었어요. 혹시 다단계? 아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안 먹으라고 했어요. 안 먹어. 혼자 많이 드세요. 여러분 좋게 말했어요. 여러분 혼자 많이 잡수세요. 라고 했더니요. 이제 한 봉지를 끓였어요. 한 봉지를 끓이더니요. 뭐 너무 맛있대요. 한 번만 맛을 보래요. 안 먹는다 했어요. 배부르다고. 안 먹겠다. 그랬더니 그 한 봉지를 먹는데 아들을 불러다가 맛을 보게 하고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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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고 대답할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와 이건 감자라면이라 속도 편하고 와 좋다. 와 그러더니요. 제가 안 먹었잖아요. 여러분. 싱크대 다 먹은 냄비를 싱크대로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불러요 또. 그래서 왜 이리 와보래요. 빨리 와보래요. 가서 보니까 기름이 없대요. 저보고. 봐보라고. 이 기름이 없대. 냄비에 봐보라고. 기름이 없대. 이런 라면 봤냐고.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다 이러지 않아? 제가 이제 그러면서 관심이 없는 척 했어요. 그게 시발점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애터미 책자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지금 저희의 스폰서이신 오승현 총장님. 오승현 총장님을 집으로 이제 모십니다, 여러분. 겁도 없이, 여러분. 겁도 없이 저희 집으로 오승현 총장을 모시는데요. 어느 날 그래요. 손님이 한 분이 오신다고 청소를 하래요. 저보고 청소를. 손님이 한 분 오시니까 청소기를 좀 돌려서 집을 좀 청소 좀 하지. 이제 그래서 제가 누군데? 라고 하니까 이제 말을 못하죠. 그래서 애터미 이제 이렇게 스폰서이신데 한 번만 만나주라. 한 번만 만나주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나 바쁘다. 수업 나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전에 오시라 했다 그러는 거예요. 오전에. 그래서 이제 청소하고 이렇게 오승현 총장님께서 저희 집을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오승현 총장님의 모습이요. 칼각이었어요. 칼각 여러분. 칼각.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완전 이렇게 정장 차림에 아예 그냥 독일 군인처럼 그냥 딱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딱 네트워커 있잖아요. 네트워커의 모습으로 짧은 스커트를 입으시고 저희 집에 오셨는데 이렇게 임명훈 본부장님이요. 무서워서 나가버렸어요. 둘이 맞선을 보게 하고요. 무서워가지고 저희 그 아들 그때 이제 어린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리셔가지고 오승현 총장님하고 저하고 거실에 딱 둘이 맞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때요? 손님이 오셨으니까 일단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이제 총장님의 역사 이렇게 네트워크에 대한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냥 쭉 들어보니까 본인이 일을 했던 경험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책에 있던 내용이 아니고 본인이 일을 했던 경험을 얘기하시는데 거짓말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이 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겠냐.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은 전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1범이고 2범째인데 2번째 레텀인데 저희 총장님은 많은 전과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랬구나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제가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수당을 보여줬어요. 수당을. 원래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잘 수당을 안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옛날에 제가 일을 할 때도 얼마 벌어라고만 했지 한 번도 수당을 깐 적이 없거든요. 근데 총장님께 수당을 깠는데 본인 수당과 20대 파트너 수당과 지금 김혜자 본부장님 그때 당시로 70대 할머니 수당을 막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총장님은 그때 막 본부장님이셔가지고 리더스 클럽이니까 1,000만 원 웃도는 수입을 보이고 있었고 그 파트너이신 20대 국장님은 약 600, 700, 500 왔다 갔다 하는 수당 그리고 그 70세 할머니도 1,000만 원 가까이 수당을 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수당을 보여주시는데 설마 이게 거짓말이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이렇게 보여주는 통장으로 보여주는 게 거짓말일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애터미 사업을 내가 해야지 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요. 또 두 번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또 했는데 안 되면 여러분 또 했는데 목숨 바쳐 했는데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그때는 젊기라도 했지. 그때는 젊기라도 했지. 이제 여기서 실패를 보면 우리는 늙어가지고 이제 구제불능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나서 저는 그냥 한 번 듣고 제가 저는 제가 하는 애들 가르치는 일을 했었고 남편은 애터미를요 정말 본업으로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둘이 조금 이야기하다가요 애터미만 나오면 싸우는 거예요. 왜? 저는 하지 말라고 하고 남편은 해보겠다고 하니까 좋게 대화하다가도 마지막에는 꼭 다툼으로 끝나게 돼요. 좋게 애들 이야기하다가도 마지막에는 애터미 이야기하다가 싸우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집에서 애터미 이야기 하지 말자 하고, 어떤 딸은요 정말로 대화를 안 하고 산 적도 굉장히 많았었고 밤낮 없이 열심히 뛰고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갔다 와보면 남편이 없어요. 평일도 집에 9시, 10시 전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거의 뭐 밤 11시, 12시 이렇게 열심히 뛰면서 일을 했었고 약 1년 반 정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어오더니 국장이 됐대요, 여러분. 약 2년 가까이 애터미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어느 날 국장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 회사는 직구도 쉽네. 저는 모르고 그 회사는 국장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직급을 쉽게 가? 이제 그랬죠. 그러면서 막 호들갑을 떨면서 저보고는 꼴 보기 싫으니까 여행을 안 데리고 간대요, 여러분. 그때는 이제 코타키나발루로 국장 승급 여행을 갈 때였었어요. 저는 너네 엄마는 꼴 보기 싫으니까 데리고 가지 말자. 그러면서 아들하고 둘이요, 요건을 만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야, 있잖아. 그리고 막 둘이 히덕거리면서 너무 신나고 재밌게 이제 여행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장난하나 속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직급을 저렇게 뭐 가고 뭐 얼마를 벌고 이게 말이 돼? 장난하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제가 남편이 이제 아들하고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다녀오게 되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남편한테 아이디를 달라고 했어요. 애터미 아이디를 주세요. 왜? 뭐 하려고 여러분? 통장을 깔려고 여러분 비밀번호를 주세요. 이제 그래서 코를 낙정하게 해주려고 했어요. 왜? 통장을 깠는데 옛날에 우리가 했던 일처럼 꽝꽝꽝일 거다. 그럼 봐라 하고 큰소리 치려고 이제 아이디 주세요. 비번 주세요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열었는데요. 기합을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런 몇백만 원이 되는 수입이 돼? 근데 그게 매달 이 돈이 나온다고? 뭐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고요. 제가 그 달에 받았던 소득과 그 전달 애터미 처음 시작했던 소득을요 쫙 뽑아서요 A4 용지에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첫 달에 7만 얼마부터 시작해서 왜 중간에 혹시라도 빠진 게 있나 하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 정비례 그래프 있잖아요. 계속해서 상향해서 올라가는 그래프로 소득이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냐? 이 소득을, 이 수당을 무엇으로 산정을 해주냐라고 했더니요. 매출로 해준대요. 매출. 그럼 그 매출을 보려면 어디를 보면 되냐라고 했더니 하이 매출을 보래요. 하이 매출을. 그래서 제가 하이 매출을 열어서 쫙 봤는데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면서요. 그 옆에 숫자가 적어져 있는데 10만 PV. 제가 본 PV 중에 가장 큰 게 10만 PV였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로 10만 PV. 2만 PV. 10만 PV는 뭐야? 2만 PV는 뭐야? 유산균. 그러면 뭐 3천 PV. 또 끝에 숫자가 뭐 2만 4천 PV, 3만 2천 PV. 이런 PV들이요. 쫙 나열이 돼 있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개미 군단이라고 저는 딱 그걸 보면서 개미 군단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야 이게.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임병봉장님이 아무도 몰라요. 모른대. 누군지도 모른대. 그럼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매출을 일으켰다고?
그럼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일으키는 매출로 수당을 준다고? 근데 이들이 이 3,000pb, 2만 pb 고등어 한 박스를 먹는 사람이 수당을 받으려고 고등어를 먹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터미에 수당을 받으려고 고등어를 먹고 애터미에 수당을 받으려고 물티슈를 쓰고 수당을 받으려고 상의를 먹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했더니 아니다라는 답을 얻었어요. 그냥 내가 제품이 좋으니까 쓰는 사람들, 제품이 좋아서 라면을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없이 나열이 되어 있는 거를 수당으로 산정해서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모래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단단한 시멘트로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네. 벽돌로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네라고 하고요. 머리가요. 정신이 버떡 트이는 거예요. 왜? 옛날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병폐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우리가 허점을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에서 그것이 아닌 것들을 빨리 보게 되었어요. 그 눈을.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남편한테 나 학습지 사표 내고 애터미 한다! 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날 밤에. 그렇게 남편이 깜짝 놀라 쳐다보더라고요. 뭐라고? 그래서 아니 나 10년 했던 학습지 해서 이 돈을 못 벌었는데 나 애터미 할 거야. 나 당장에 나 학습지 정리하고 애터미 할 거니까 이제 하자! 그랬더니 남편이 한번 생각해봐. 나 애터미 하라고 안 했어.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나 애터미 하라고 안 했어. 이건 본인이 선택한 거야. 라고 하고 제가 애터미 한다라고 말이 떨어진다는 동시에 그 소식이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스폰서, 여러분. 그 말이 당장에 스폰서, 오승현 총장님 귀에 들어가서 그때 시간이 밤이 10시 반이었어요. 총장님이 광주에서요, 내려오셨어요. 광주에 산다름에 내려오셔가지고요. 총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뜨레주로 빵집에서 만나서 3시 미팅을 하는데요. 한경아가 이제 애터미를 한다네요. 라고 말을 하니까 오승현 총장님께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여러분. 센터 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센터 내세요. 그래서 제가요, 알겠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왜요? 왜 센터가 필요해요? 왜 센터를 해야 돼요? 라는 말을 물어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서 사랑방, 유달정보, 정보지를 싹 가지고 집에 가서요. 그날 밤에 빈 사무실, 목포 빈 사무실 다 체크해가지고요. 몇 군데를 싹 뽑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사무실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고요. 일주일 만에 사무실 계약을 했었고 이렇게 사무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요. 넓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컸으면 좋겠더라고요. 좋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우리 파트너들이 계속 이제 올 텐데 기왕이면 좋은 데로, 기왕이면 멋진 데에서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 남학센터 여기에다가 센터를 얻게 되고 지금 8년째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 돈 보고 나온 여자예요, 여러분. 남편 통장에 찍힌 수당을 보고 나온 여자예요. 진짜로 남편이 애터미에서 소득을 벌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 혼자만 하시고요. 그냥 이렇게 살살 하세요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돈이 되는 걸 보고 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애터미가 돈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또 고난도 있더라고요. 사업이다 보니까 시련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 번도 애터미를 믿지 못한다? 애터미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센터에서 남편하고 둘이 출근을 하는데요. 남편이 어떻게 보면 먼저 일을 했기 때문에 스폰서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 파트너죠, 그렇죠? 여러분, 파트너 여러분들이 파트너예요. 스폰서 말씀 잘 듣나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스폰서야. 내 파트너들이 내 말 잘 듣나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저도 처음 일한다고 나왔는데요. 정말 징하게 말 안 들었어요. 남편이 뭔 말 하면요. 명단 작성을 하래요. 저보고 명단 작성. 그래서 뭐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명단 작성 할게요. 했겠어요. 무슨 명단 작성을 해. 내가 다 알고 있고 내 머릿속에 다 있는데 뭘 그거를 일일이 체크해. 내가 알아서 할게. 저도 그렇고요. 핀질하고 일을 한다고 나왔는데요. 징하게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디 갈 거야? 오늘은 누구 만날 거야? 그러면요.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처음에. 제가 뭐 영업을 해보거나 애들 가르치는 일만 했었지 세일을 해보거나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임병 본부장님이 오늘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약속을 해서 만나라라고 하면 정말 전화벨을 2번 울리면 끊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전화 다 똑같았어요. 전화하면서 받지마 하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연락했는데 답이 없네. 내가 이거 한다고 이 사람이 나를 씹나? 막 이러면서 저도 똑같이 처음에 빈들빈들해 말도 안 듣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현장 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했었고 그러고 한 달, 2달 지났는데요. 정신이 바짝 차려질 때가 오더라고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는 두 부부가 같이 애터미를 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애터미를 하고 한 사람이 다른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른 한 사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비라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두 사람은 다 애터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애터미 안에서 소득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 학원을 보내는 돈, 유치원 보내는 돈, 반찬값, 쌀값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나와서 재밌게 세미나 듣고 맞아 저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고 열심히 시스템에 참여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뭘 느끼게 됐냐면 아 애터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몫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오류를 범할 수 있고요.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케팅을 들어보니까 무한 단계, 무한으로 공유하고 무한으로 누적시켜 준대요. 나는 반팽에 있지만 언젠가 온팽이가 나와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강의를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내가 뭔가를 해서 만들어내야지 하는 생각보다 누군가가 나와서 누군가가 일하게 되면 잘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의지하게 되고요. 그 누군가를 바라게 되고 그 누군가가 언제 그 누군가가 나올 때까지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걸 깨달은 게 뭐였냐면 아 내가 하지 않고 내가 결과를 만들지 않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목표를 정하기 시작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애터미를 할 때도 여러분 그냥 하잖아요. 그냥 해요. 근데 그냥 하는 거는요. 아무 결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요. 내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목표를요. 반드시 시각화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각한 목표를 가지고요. 스폰서하고 함께 공유하면서요. 함께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했냐면 저도 일을 하고 와서 저녁에 남편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했던 일을요. 피드백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만났는데 어쨌고 그리고 어떻게 했고 그러면서 밤마다 둘이 같이 다음 계획을 잡고요.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그럼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누구를 초대해보자. 그리고 시스템이 있으면 누구를 초대할 거냐. 누구를 초대했냐. 이걸 가지고 계속 상담을 했었고 또 매일 했던 일에 대해서 PV 부분 있잖아요. PV도 계속 점검을 했어요. 오늘 내가 활동했던 PV가 얼마가 됐었고 우리가 30대 30 맞추려면 얼마가 부족한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할까? 그럼 내일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제품을 자랑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소소한 계획들을 계속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목표가 되었고 그걸 가지고 함께 상담하고 의논하고 하다 보니까요. 내가 발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냐면요. 말도 못하고 누군가한테 가서 애터미 이응자도 말도 못하고 했던 사람인데요. 일의 결과를 만들려고 하니까요. 내가 무엇 해야 될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되지? 아침에 출근할 때요. 그때부터 제가 바뀌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입만 갖고 간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화장품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화장품을 어떻게 챙겼냐면 그때 저희 막 상황이 화장품을 몇 세트 놓고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쓰는 화장품을요. 저는 들고 나갔어야 해요. 여유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풍요해서 이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기초 화장품을요. 그대로 가지고 나갔어야 돼요. 여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침에 저는 체험을 할 수 있는 화장품을 다시 챙겨요. 아침에 출근할 때 제가 아침에 바르고 그 화장품을 다시 챙겨가지고 한쪽에는 우리 체험할 수 있는 화장품을 다 가방을 만들어가지고 넣어놓고요. 또 커피를 챙겨요. 우리 커피를 챙기고
우리 오메가3 식품 있죠. 식품을 따로 챙기고 식품 케이스도 챙기고 그리고 라면을 또 챙기고 누구처럼 라면 2봉지 달랑달랑 갖고 가서 또 끓여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그냥 입만 갖고 가서 애터미 하라.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마다 제품을 쫙 챙기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고객을 만나러 갔는데 커피숍에서 만나자 밥 먹자 하니까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 집으로 제가 방문해요. 방문해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라면 끓여 먹고 점심때 되면 라면 끓여 먹고 또 라면 끓여 먹고 나서 또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어때요? 화장품 체험도 시켜주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스킬이 늘더라고요. 사람을 보면 말을 못했던 제가요. 자꾸 하다 보니까요. 말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떨어가지고 벌벌벌하고 이렇게 내가 뭔 말 한지도 모르고 이랬는데 그걸 반복해서 한 번, 2번, 3번, 5번, 10번 막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릿속에서 어떤 말들이 쫙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품은 저는 정말 화장품 모르는 사람이에요. 화장품에 대한 문외한인 사람인데요.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 화장품 성분을 말하게 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촉촉해, 보습이 좋아, 이게 주름이 펴져, 어때? 이런 말들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아, 내가 변하기 시작하구나. 내가 바뀌기 시작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애터미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결단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래, 나는 애터미에서 성공해야 돼. 꼭 해야 돼. 근데 성공을 하려면 해야 될 필수 요건이 무엇인지를 저는 찾았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출근이었어요. 출근, 여러분. 센터에 출근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시스템에 절대 빠지지 말자였어요. 왜? 모든 성공하신 분의 한 목소리로 이구동성이 다 뭐였냐면 여러분 시스템에 빠지지 않았대. 그럼 나는 성공하려면 무조건 저 사람들이 했던 출근 시스템에 빠지지 않는 것을 무조건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병행을 해서 내 스킬을 늘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칫솔 한 개도 못 팔았던 제가요. 오지감이 요즘에 어떤 말 하냐면 저희가 이렇게 군 단위에 살잖아요. 목포시 이제 무안군에 사는데요. 이렇게 이런 말이에요. 5일장에 가서 해모인 팔라에도 판다고 제가 지금은 5일장 있잖아요. 시골은 장이 서잖아요. 장에 가서 그 사람 한가운데에서 해모임을 팔라고 해도 지금 팔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거 누가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바뀌었어요. 상처도 많이 입었었고 상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상처는요.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한테 하는 말은 상처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잘 모르는 사람, 친하지 않는 사람, 그냥 하는 사람, 그냥 아는 사람이요. 수연아, 너 무슨 애텀이야? 그래도요, 상처 안 받아요. 근데요, 상처는 어디서 받냐면요.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상처더라고요. 저도 내가 왜 상처를 받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상처를 받고요. 이 사람은 내가 말하면 들어줄 거야 라고 제가 어때요?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치고 너 했을 때 누가 받아요? 상처를? 제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다스리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상처를 다스리는 방법. 입장을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입장을 바꿔보자.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돼보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경아가 애터미 했어. 근데 무조건 다 회원가입 해줘야 돼?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더라고요. 한경아가 애터미 했어. 무조건 다 제품 사줘야 돼,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저를 돌아보니까 제 지인이 보험을 시작했어요. 보험을 시작해서 보험 상품을 가져와서 저한테 그 보험 상품을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랬을 때 너 한 번 말해서 들어준 적 있니?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한 번도 없더라고요. 어땠어요? 생각해볼게. 그리고 어때요? 또 지금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약간 부담인데 한번 고민해볼게. 라고 왔지. 그 자리에서 너 보험 너무 잘했다. 축하해. 기다렸어. 빨리 말해. 내가 한 건 들어줄게.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그 사람이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한 번 말할 때는 전혀 보험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근데 또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하니까요. 제 머릿속에서요. 바뀌기 시작한 게 뭐냐면 뭘 하나를 깨고 얘를 들어줄까? 아니면은 지금 내가 새로운 걸 들기는 좀 부담이니까 가격대를 5만 원 밑으로 뭐 하나를 설계해달라고 할까? 내 마음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0번째 말할 때는요, 있잖아, 한 2, 3만 원짜리로 좀 저렴한 걸로 하나 해줘! 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저한테 계속 컨택을 했던 결과거든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보자고요. 우리도 누군가한테 애터미 말을 할 때 한 번, 두 번 말해서 안 들어주니까 어때요? X, 너 끊어. 이제 끝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항상 입장을 바꿔보자. 입장을 바꿔봤을 때 그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뀌어서 놓고 하는 내 마음을 바뀌어서 내가 놓고 하는 걸 멈춰버리면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데요. 보험을 한다. 보험을 한다. 그럼 10번 만나서 한 건을 성사시키면 그 즉시 결과가 나오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일은 어때요? 하루 종일 밥 굶고 하루 종일 열심히 뛰고 하루 종일 누군가 미팅하고 하루 종일 했어요. 회원가입 한두 명 한 거 달라. 제품 몇 개 쓰는 거 달라. 끝. 그 다음날도 어때요 또? 하루 종일 누구 만나. 하루 종일 움직였어. 또 파트너까지 같이 동행했어. 그냥 오늘은 회원가입 한 명도 없네? 근데 그냥 해모임 그냥 넷박스 하나 한 거 끝. 그 다음날 어때요? 이런 일들이요. 계속 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결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결과가 보이지 않네, 결과가 없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뭘 지어버리냐면 내 스스로가 한계점을 지어요. 내 스스로가 한계점을 지어놓고 내 스스로 한계점을 지어놓은 것만큼만 하게 돼요, 내가. 그리고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이 정도 했으니까 들어주겠지. 이 정도 했으면 제품 좀 해줘야 되지 않아? 라고 하고 내가 한계점을 정해놓고 내가 거기까지 하고 안 되면 실패라고 생각해요. 한계점은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성공할 때까지예요. 내가 결과를 만들 때까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컨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애터미를 알아보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 그냥 몇 명한테 하다가 말아버리고 또 몇 명한테 새로운 사람 찾아다니고. 제가 지금 애터미를 8년 하고 있지만 저희 파트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일을 참 잘하시는 분들을 보잖아요. 일을 참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상하게 명단이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일을 이렇게 참 잘하시는 분들 보면 명단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게 뭘까라고 생각했더니요. 명단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면 큰일 나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한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요. 그 한 사람 일을 할 때까지 쫓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일을 할 때까지 쫓아다녀. 한 사람도 없이 시작한 사람인데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에 일한다고 나와가지고요. 펑펑 울었던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나 봐요. 사람이 없어요. 애터미를 가자고 하는데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요. 했던 분이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신데요. 근데 그분은 정말 본인 명단 안에서 컨택한 사람보다 소개받아가지고 만들어낸 파트너로 모든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많다 보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귀하다 귀하지 않다 이 표현은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아니면 또 2가 있지 2가 아니면 또 3이 있지 이러다 보니까요 시간 투자는 하지만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간 투자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가 애터미를 하는데 누구랑 하고 싶어? 저는 이렇게 말해요. 너 애터미 하는데 누구랑 하고 싶어? 너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성공해서 함께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사람을 찾아봐.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왜?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 할 때 진짜 사랑하는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내가 성공해서 함께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싶은 사람을 딱 저는 컨택을 했어요. 지금 저희 또 국장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 국장님도요. 정말 저를 아프게 했어요. 제가 처음 일할 때 정말 아프게 했었고 제발 애터미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했었고 임병우 본부장님 보고 옛날에 조선소 다닐 때가 멋졌다라고 했었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정말 가슴 아프게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해모임을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모임하면서 해모임을 한 포를 줬는데요. 해모임 한 포를 먹고요. 열나갖고 숨이 안 쉬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해모임 한 포 먹고
와, 이거 좋다라고 들으려고 저는 줬는데 그 해물을 한 번 먹더니 숨이 안 쉬어진다, 죽겠다, 뭐 이런 것이 다 있냐 할 때요. 저는 진짜 가슴이 미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집에 와서 울었어요. 이 사랑하는 언니랑 애터미 같이 하고 싶어 죽겠는데 왜 내 마음 몰라주고 이럴까 하고 우는 날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그 언니가 국장님이에요. 저랑 함께 하는 국장님. 근데 그 마음이 통했어요.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이렇게 보더니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또 함께 합류하게 되고,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요. 정말 그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하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요. 부정이 없더라고요. 언니 판매사 가야 돼. 오, 알았어, 오케이, 갈게. 그리고 첫 달에 판매사 여러분. 그리고 언니 팀장 가야 돼. 팀장이 뭔데? 판매사 2명. 그럼 누구랑 가면 돼? 여기 왼쪽에 누구 있으니까 오른쪽에는 언니 이렇게 친한 언니 2명 해서 팀장 가야 돼. 그래서 3개월 만에 팀장 갔어요, 여러분. 왜 팀장을 가라고 하는데 왜 이게 없었어요. 그리고 1년 13개월 만에요. 또 국장을 가게 돼요. 저희가 본부장을 가게 되면서요. 이제 언니가 국장을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국장 가야 돼. 이렇게. 알았어. 그럼 내가 국장 가면 너가 본부장 가는 거야. 이렇게. 맞아.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가깝고 친하다 보니까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할 때는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나한테 뭔가 좋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용해 먹거나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들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일이 빠르더라고요. 일의 진행이 빨라요. 저도 저희 오승현 총장님께서 이달에는 국장 유지해라 라고 이렇게 어명을 주셨어요. 근데 국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림이 전혀 안 보였어요. 본부장 도전하기 전에 국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림이 전혀 안 보여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총장님한테요, 왜요? No 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뭐예요, 여러분? Yes. 왜? 나는 애터미에서 성공하려고 애터미로 왔고요. 이 자리에서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공자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먼저 가보신 분이 하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절대 나를 벼랑 끝으로 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나한테 좋으려고 하는 거지, 애터미 마케팅 플랜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오해를 해요. 애터미 마케팅 플랜을 안다라고 해요. 애터미 마케팅 플랜 나 다 알거든. 애터미 마케팅 플랜 나 다 알아 하고요. 앵무새처럼 마케팅 플랜을 풀어요. 근데요, 마케팅 플랜을 정확히 알고 있고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내 스폰서가 절대 나를 나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마케팅 플랜을 아는 사람이에요. 스폰서가 뭔가를 하자고 하거나 어떤 뭘 있을 때요, 왜요? 지 좋으려고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마케팅 플랜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단 마케팅 플랜은요, 어떻게 해서든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해요. 어떻게 해서든 파트너를요, 인공호흡을 시켜서라도 살려내야 내가 성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리더가, 어떤 스폰서가 파트너 죽을길로 모을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일을 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 애터미 마케팅 플랜은 뭐 진입비 없고 유지비 없고 다 좋아. 다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파트너를 어떻게 해서든 후원해서 성장시키고 육성을 시켜야 내가 성공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부터 총장님이 뭘 해라, 예. 국장 유지해라, 예. 그럼 국장 유지해라라고 하시고, 그리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써서 가져와라. 그러면 혼자 밤새고요, 또 계획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해서 했어요. 어떠한 여러분 도전이든 어떠한 거든 간에 다 힘들어요. 어떠한 거든 다 힘들어요. 내가 뭘 하겠다라고 했는데 쉬운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일을 해보면요, 저게 그걸 깨달았어요. 힘든 상황이에요. 국장을 유지할 때, 본부장을 도전할 때도요, 정말 하루가요, 정말 유리를 걷는 느낌, 얼음판을 걷는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입에서요, 총장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이요, 여기까지 나올 때도 있었어요. 정말 총장님 어느 날은요,
제가 총장님 전화해갖고 털없고 치사해서 나 안 할래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총장님한테. 그러고 나서요. 혼자 그래도 해야지. 그러고요.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스폰서한테 말하잖아요.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서요. 저 총장 안 하고 싶어요. 그래놓고 또 다음날 해야죠. 이렇게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 해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 해냈고 파트너들과 함께 하면서 해냈는데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더라고요.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석 달 뒤에 조금 파트너가 생기면 나는 아직 본업으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스폰서님 나랑 같이 하는 사람 한 명만 나오면요. 제가 그때 뭐 할게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모든 일이요.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내가 뭔가 해야 파트너가 생기고요. 내가 뭔가 해야 소비자도 더 늘고요. 해요. 저희가 3월 하반기에 저희가 또 봉사장 유지를 했거든요. 저희 팀들이. 그래서 언제부터 계획을 잡아서 했냐면 작년 12월, 이제 작년 말부터 3월 하반기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자기 직급 유지하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었어요. 3개월 전부터. 3월 하반기. 왜 3월 하반기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누구 입에서 먼저 3월 하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3월 하반기가 3월 상반기보다 하루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급 잡을 때 어때요? 날짜 하나 더 있는 날로 잡잖아요. 왠지 유리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3월 하반기에 이렇게 하자. 4월 하반기에 셀미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한번 자기 직급 유지하자라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일의 양도 많아지고 일을 하는데 신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월 하반기가 되어서 또 3월 하반기에 각자 또 새로운 국장님도 나오고 이렇게 새로 자기 직도 유지하시는 분도 있었고 이렇게 했어요. 다들 자기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 힘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요. 쉬운 게 하나도 없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국장을 새로 승급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국장을 유지하신 분, 팀장을 유지하신 분, 판매사를 가신 분, 판매사를 유지하신 분 총 53명이 함께 모여서 했지만 다 들여다보면요. 어느 한 분도 그냥은 없어요. 어느 한 분도 나 그냥 했어 쉬웠어라 싶어로 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최선의 노력들, 그 노력들이 모여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고 또 정말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본부장님이 힘들까봐 나까지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또 자기 몫을 막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일 때마다요. 참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정말 이 한 분 한 분이 내 자리에 올 때까지 이 한 분 한 분이 리더스 클럽이 될 때까지 나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목표, 새로운 계획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요. 저는 3개월 단위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3개월 단위로. 그리고 우리가 6개월 뒤에 뭘 하겠다. 그건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터미에서 놀고 먹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떤 일이든 간에요. 그냥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3개월 단위로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판매사 팀장인데 오토 판매사를 유지한다. 그거를 3개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매 분기마다 하셔야 돼요. 매 분기마다. 판매사를 하고 오토 판매사를 하는 거는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뛰냐, 현장에서 얼마나 사람을 만나느냐가 바로 오토 판매사예요. 근데 판매사를 유지하고 오토 판매사를 하는 그 근성, 그 현장 안에서 사람을 만나내고 오토 판매사를 해내기 위해서 뛰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이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걸 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돼요. 오토 판매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미나에 초대하고 얼마나 많은 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내 역량이 커져요. 내 스킬이 늘기 시작하고요. 내 역량이 커져야 그래야 내가 팀장이든 국장이 되었을 때 내 파트너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는 목표를 정확히 세워서 일을 하자. 목표를 정확히 세워서 일을 하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오토 판매사가 목표이신 분들은요. 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냥 이달은 유지했어. 다음에는 안 했어.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목표를 정해요. 오토 판매사를 몇 월 달에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해 놓고요. 그리고 체크를 하기 시작해. 12번을. 그리고 내가 만약에 8월 상반기까지 오토 판매사를 달성하겠다라고 딱 정해놓고 나서 그럼 8월 상반기까지 오토 판매사를 하려면 내가 판매사 유지를 몇 번 했고 판매사 유지가 몇 번이 남았으니 언제 판매사 유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걸 놓고 뛰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잘하면 그 달에 끝나고 못해도 한 분기나 한 달이 늦어지는 결과 그렇게 해서 오토 판매사를 한 명씩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오토 판매사를 목표를 뛰다 보니까 그 뛰는 과정에 팀장이 되더라고요. 그 뛰는 과정에 팀장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내가 판매사 저희 스폰서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만 판매사하면 제일 나쁜 놈이다라고 해요. 너만 판매사하고 있으면 제일 나쁜 놈이다. 진정한 판매사는 뭐라고 여러분? 나도 판매사하고 내 파트너 한 명 한 명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판매사, 오토 판매사로 만들어내야지만이 돼요. 그게 안정적인 오토 판매사예요. 나만 판매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안정적이지 않고요. 제일 나쁜 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파트너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오토 판매사로 하는데 그 파트너를 판매사를 만드는 목표를 정확히 세우라는 거예요. 몇 월 달까지, 몇 월 상반기, 아니면 몇 월 하반기까지 무조건 우리가 12번 해서 오토 판매사를 달성하자라고 하는 그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놓고 뛰시면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 번 유지했다가 또 쉬니까 또 뭐 했던 게 까지고 또 생각나면 한 번 하니까 그 전에 했던 것이 이제 까지니까 어때요? 오토 판매사 목표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숫자를 셀 수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렇게 저도 처음에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오토 판매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기 시작하고 스폰서님이 방법을 알려주신 대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요. 오토 판매사 분들이 한 분 나오다 보니까 팀장이 배출이 되고 또 그 안에서 국장님이 나오게 되고 이런 과정이 이제 결과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내가 애터미를 하는 지금 이 순간에 제발 남의 일 하듯이 하지 말자. 여러분, 애터미를 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보면 남의 일 하듯이 해요. 남의 일. 남의 일 하듯이. 이건 내 사업이고 내 일이라고 하면서도 일하는 걸 보면요. 그냥 스폰서 좋은 일 하는 것처럼 일을 하고 있고, 스폰서 좋은 일 하는 것처럼 일을 하고 있고, 그냥 남의 일 하듯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발 주도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누구 사업이다, 여러분? 내 사업이다. 내 사업이다. 내 일이다.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뛰지 않으면 제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현장 가서 사람들한테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나 좀 도와줘 라고 했어요. 저는 일할 때요. 현장 가서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나 안 도와주면 나 오리 쌀 팔 돈 없어. 두부 살 돈 없어. 된장국을 끓여 먹어야 되는데 두부를 살 돈이 없네. 콩나물 무침을 해 먹어야 되는데 콩나물 무침 콩나물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나 좀 도와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웃어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성공의 자리까지 가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요? 그들한테 기부하면 돼요. 그들한테 베푸면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성공의 자리까지인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무슨 뭐가 필요해요. 지금은 그냥 납작 엎드려라 라 저는 그러거든요. 납작 엎드려라. 현장 가서도 납작 엎드리고요. 납작 엎드려서 내가 원하는 거를 도와달라고 하고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내가 여러분이 월 1,000만 원만 벌어도 어때요? 괜찮잖아요. 월 1,000만 원만 벌어도 남들한테 그래도 밥 한 끼 편하게 살 수 있는 위치에 가서는 그때는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그때까지는 무조건 도움 받으세요. 내 가까운 사람, 친인척, 내 친구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소비자도 많이 만드시고요. 또 내 파트너의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들까지 연결해서 할 수 있게끔 그 방법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더 기쁘게 일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제발 내일 하듯이 하고 또 목표를 정해놓고 정확한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하자. 그리고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자.
내가 오늘 했던 거에 대한 결과를 항상 여러분, 저는 식탁 위에 앉아서 하루를 항상 마무리하거든요. 식탁위가 제 서재예요. 그래서 항상 식탁에 앉아가지고요. 하루 했던 일 체크하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스케줄대로 움직여요. 그죠? 한 달 스케줄을 다 정해놓고 이미 일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고 나를 성찰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문제를 스폰서한테 자꾸 파트너 찾지 마세요, 제발. 예?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에는요, 막 이렇게 짜증이 나. 근데 딱 앉아가지고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체크하다 보면요, 마지막 정답은요, 내 문제였더라고요. 내 문제고, 아, 한경아, 너가 이렇게 했었어야지. 한경아, 너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지 않겠어? 라고 하고 누구한테 답을 내주냐면 나한테 답을 내죠. 그리고 나서 또 다음 하루를 살아내고 하루를 살아내면서요. 뭐 사람은 바꿔 쓰는 거 아니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요, 변해요, 여러분.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 변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변했고 또 수입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따라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변하니까 수입이 늘더라고요. 돈그릇을 키워라. 돈그릇을 키워라라고 할 때 저는요. 아, 돈 많이 줘도 나 다 담아낼 수 있는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돈그릇을 키워라, 돈그릇을 키워라 이 말이 뭐냐면 사람 꼴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내 마음의 그릇이 커져야 모든 걸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내 수입이 커지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짧은 1시간 동안에 제가 들려드리는 이런 모든 이야기가 액션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강의든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요. 내가 한 가지라도 들은 거를 한 가지라도 실천에 옮긴다라고 하면 그게 나를 성공으로 가게 하는 운동력이지 않냐라는 생각하고요.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모두 정상에서 만나뵙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네. 엄지척을 올려주셨네요. 우리 오늘 한경화 본부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큰 감동에 밀려와서 이제 1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시간이 지나는 줄 모르고 너무 집중을 해 갖고 제가 멘트를 미처 준비하지 못할 정도예요. 네, 우리 오늘 정말 진솔한 얘기부터 뭐 다양한 이런 얘기거리 정말 저희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이런 많은 얘기를 해 주신 우리 한경화 본부장님께 큰 박수 먼저 드리고 네, 스피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소거가 되어 있어서